네, 반갑습니다. 안대리입니다. 오늘은 일본보다 성장률이 떨어진 한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IMF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9% 수준에서 1%로 0.9% 거의 반토막을 내버렸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트럼프의 관세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주요국 중 최대 폭의 하락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관세 때문에 많은 국가들의 성장률이 좀 다운이 됐지만 유독 한국의 수준이 굉장히 크게 절하가 됐거든요. 예. 근데 이게 얼마나 낮은 수준이냐면은 일본은 대표적인 저성장 국가죠. 근데 IMF에서는 일본이 올해 1.2% 성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노인 인구가 거의 30%에 육박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늙어버린 국가인 거고요. 한국은 아직은 20% 수준인 25년 초반에는 성장률이 1.9% 수준이라고 헛소리를 했으나 오늘 IMF는 1% 수준으로 하향을 때려버렸습니다. 제가 이창용 총재를 다룬 영상에서 저는 이때부터 이미 1% 초반을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러니까 제가 한국은행보다 똑똑한 게 아니라 그냥 한국인이나 한국은행들은 현실을 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를 다룰 때 자꾸 부동산을 다뤄야 되거든요. 이 부동산과 여기 엮여 있는 엄청난 부채 문제를 마주 보면은 한국의 모든 게 다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당연히 관세나 외부 이런 거에 훨씬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게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암덩어리가 이미 온몸에 퍼진 상황이 됩니다. 경제는 돈이 꼭 필요한 곳에 잘 돌게 만드는 게 활력이 있는 경제가 되는 겁니다. 미국처럼 소비가 왕성하거나 그런. 근데 이제 한국은 부동산에 돈이 다 고여버리기 때문에 돈이 안 도는 것이고요. 실제 부동산이나 암세포를 제외하고는 팔 다리는 이미 다 썩어 문드러진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고칠 생각은 이미 안 하고 이미 암이랑 거의 한 몸이 됐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지분 공유형 모기지 이런 진통제를 맞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은 이런 관세 전쟁에서 대외 무역이 어려워지면 내수 진작책을 씁니다. 중국이나 유럽처럼. 근데 한국은 부동산이나 암세포만 커지기 때문에 그냥 트럼프의 관세를 직격으로 다 쳐맞는, 이거는 트럼프 탓을 할 게 아니라 암을 지금까지 계속 키운 한국의 위정자들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문제만 마주해도 한국의 모든 걸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루거나 굳이 언급하지 않죠. 불편하니까. 일본의 가계 부채나 기업 부채 그렇게 한국에 비해서 높지가 않아요. 그러면 거기는 부양책을 써서 내수를 좀 진작시켜주면 됩니다. 근데 한국은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6월에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면은 마주를 해야 될 거거든요. 이거는 근데 사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더 강한 펜타닐 같은 진통제를 맞게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살릴 수는 없어요. 이거 어떻게 살리나요? 암이 내 온몸에 퍼져 당연히 못 살리게 돼. 여기에 대해서는 더 강한 진통제를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은 아마 설거지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미 이런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민주당 핵심 대선 후보들은 그 중에 한 명이 이재명이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되게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기재부에 있는 예산 편성권을 대통령실로 가져오겠다. 그리고 국회가 예산을 증액할 수 있게 하겠다. 이걸 왜 하는 걸까요? 지금 경제가 완전 박살이 났죠. 박살 정도가 아니라 이미 끝났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예산이 최근에 성장을 말하고 분배하자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걸 좀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이 사람은 정치인이니까 이렇게 대놓고 말을 못하겠죠, 저처럼.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딱 이거, 이미 박살 났기 때문에 여기에 엄청난 규모의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엄청난 규모의 부채 탕감과 추경이 될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기재부의 예산 편성 권한을 가져오게 될 거고요.
그거는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 그러면은 아마 국가 신용 비율 같은 건 아마 좆박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서라도 신임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임기 초반부터 이 경제 폭탄을 치울 수는 없겠죠. 또 엄청난 돈을 결국엔 뿌릴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근데 심지어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이재명 옆에 있는 이 김동연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문재인 정부의 초대 기재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이재명처럼 이런 포퓰리스트가 아니에요. 물론 뭐 그런 면이 없진 않겠죠. 근데 다만 이 사람 기재부 장관이었다. 이 사람은 정통 관료가. 근데 얘는 모르지 않아요. 다 알아요. 근데 얘가 보기에도 그냥 끝난 거예요. 한국 1년 예산이 600조거든요. 중에 거의 10%를 추경으로 때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얘가 모를까요? 저보다 훨씬 머리 좋은 사람이 될 겁니다. 민생 회복 방안은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부채 탕감이 뭐죠? 또 추가 대출 해주겠다는 겁니다. 또 M2 늘리겠다는 거. 부채 탕감해주면 뭐합니까? 또 대출 늘려야 그게 탕감의 의미가 거기다가 추경을 또 아마 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이런 한국의 기재부가 예산을 짜서 근데 기재부는 이제 국제 신용평가사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신용등급의 기스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짜왔던 거고 이제 국회는 그거를 줄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그게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이미 일본보다도 훨씬 더 저성장인 거고 그 저성장의 원인은 이 모든 암으로 다 퍼져버린 부동산이라는 암이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이제는 더 강한 펜타닐로 맞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딱 보자마자 이재명이 국회 예산권을 다 가져온다 이걸 보자마자 이거 뭐 서울 아파트는 가겠구나 150억 가겠구나.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분들은 집을 사야 되지 않냐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50억 간다고 집을 사면은 되는 게 아니라요. 그거는 화폐 가치가 유지가 될 때 그 나라의 자산 가치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터키 부동산 사람들이 다 재벌이 됐네.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터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엄청난 부자가 됐나요? 그 나라 이스탄불 부동산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부자가 됐나요? 뭐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바가 개폭락을 했는데 베네수엘라의 초핵심 요지를 산 사람들이 부자가 전혀 아니죠. 그냥 그 나라 자산을 터치한 사람들은 같이 좆됐습니다. 부동산이 한국은 지금까지 부동산이 꿀이었던 게 화폐 가치가 유지가 되면서 부동산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개꿀이 된 건데 이미 지금 거의 경제가 끝까지 왔다는 거예요. 모든 국가의 돈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팔 다리에 돌 돈이 이미 팔다리 다 썩어 문드러졌고 거기에 있는 피들이 싹 다 지금 암덩어리에 모여 있는 암덩어리는 얘가 죽을 때까지 마지막. 근데 어차피 암이란 건 사람이 죽으면 같이 죽어요. 아니 영양분이 공급이 돼야 암도 살 거 아니야. 근데 한국은 지금 이 사람이 먼저 죽으니까 암 세포에 투자하면 안전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 결과는 꽤 침몰을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현대 국가에서는 국가는 이제 성장 동력이 떨어지면 국가 부채를 늘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미국이나 일본은 직통화국이기 때문에 정부가 부채를 써도 그 부채를 사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경제가 지켜지면은 그 거대한 경제가 또 다시 화폐 가치 유지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은 그게 아니죠. 부동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미 가계 기업 부채 사용을 했고 아마 이 정치인들이나 기득권들이 가진 이 부동산을 지키기 위해서 남은 국가 부채를 모두 다 사용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한국의 신용은 다 좆박을 거고요. 아마 신평사에서는 한국의 금융기관과 한국의 정부에 대한 규모 신용등급 절하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한국이 발행하는 모든 원화사랑 상품권 이런 것들은 휴지가 가깝게 될 거고요. 저는 현재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고 이제 큰 구조를 본다고 한다면은 계속 이렇게 좆박을짓만 할 거거든요. 이걸 무한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정치 오팔록들이 제일 많고 그들의 자산이 거의 80%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거에 반대가 되는 정책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엄밀히 얘기하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미 실패했다고 봐요. 이미 끝났는데 그 끝난 걸 모르고 있죠. 바보들이 지금 자기 부동산 안 떨어진다 생각. 대략적으로 그냥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한국이 발행하는 원화상품권은 가치를 잃고 폭락을 하게 될 거고요. 터키처럼 물가는 대폭 올라가고 사람들은 아마 노동을 하지 않고 아마 일자리 일을 해봤자 의미가 없는 수준까지 되겠죠. 그리고 원화 가치는 대폭락을 하게 되는 거고 국가 경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몰락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처음에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100억, 200억씩 올라가다가 원화 가치가 폭락을 하고 신용등급이 붕괴를 하면서 그때 가면 폭락을 하게 화폐 가치와 함께. 그러니까 부동산은 마지막에 폭락을 하게 되는 거고 지금 단계에서는 오히려 대폭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50억, 100억 해서 본인이
트레이딩에 굉장히 재능이 있다면 지금 뭐 부동산을 사셔서 고점에 재팔고 나오시면 되는데 저는 그런 위험한 도박은 절대 하지 않고 그냥 달러와 미국 주식을 계속 살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